다른 엄마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또 이랬네. 미안해서 잠이 안 와. 그리고 이 무기력한 상태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다시 아이에게 버럭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자 유하나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너무 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 내가 못한 것들,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저 자신을 계속 몰아치게 됩니다. 나를 비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보는 게 결국 우리 아이를 위한 가장 실용적인 전략인 거죠.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부모로서 무기력해지고 또 더 나아지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이 모습의 전제는 나를 더 세게 채찍질하고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다음에는 더 잘하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알아내야 다음에는 더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다 보면 우리 뇌는 오히려 학습하려는 의지를 잃게 됩니다.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계속되다 보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자책은 동기부여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내가 부모로서 잘할 수 있다라는 양육 자기 효능감이란 게 떨어지고 이게 결국에는 정서적인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경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혼을 내기도 하지만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난 이것도 못했어 라고 스스로를 비난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내 자신을 자책하는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자기 자비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기 자비란 건 부모인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괜찮아 라고 아이를 감싸듯이 내 자신을 감싸는 겁니다. 자기 자비를 하라는 거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져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아이에게 소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의미는 실수를 없던 일로 하고 실수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를 똑같이 인정하지만 그 뒤에 자책의 늪에 빠지기보다는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수리 단계로 넘어가는 게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자기 비판만 하는 부모는 실수를 했을 때 자기를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이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부모는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나도 힘들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사과하러 가야겠다라고 수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비를 갖춘 부모는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과장해서 받아들이거나 과소평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는 이 과정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게 되면 상황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버럭하는 실수를 했을 때에도 지금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사과하러 가야겠다라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기 자비는 나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면 스트레스가 당연히 줄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줄면서 정서적인 소진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살아는 에너지로 아이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서 아이가 안정이 되게 됩니다. 이 경로 전체가 여러 연구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자비자기의 효과는 아이의 상황과 관계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도 부모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잘 인식을 하게 되면 정서적인 에너지를 더 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 자비가 높은 부모,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또 괜찮아라고 토닥이는 부모는 아이의 감정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양육을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우리 아이들이 정서 조절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로서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라는 이 완벽주의 때문에 오는 지침과 번아웃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내가 실수한 그때 아이에게 소리 지른 그 뒤 30초에 바로 자기자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버럭하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불같은 감정, 이 위기가 지나간 뒤에 잠깐 멈춰보세요. 이때 3단계를 하시는 건데요. 우선 1단계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정말 힘든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때 내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부모가 나랑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어. 나만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나의 지금 상황을 보편적인 상황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 나는 내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 자신을 위로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이 30초가 왜 중요하냐면 이때 내 자신에게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라고 토닥토닥 해주게 되면 아이에게 비로소 사과하러 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서 상황을 회복하고 결국 우리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 이 연결고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자기자비 연구의 선구자인 교수님들이 개발하신 기법인데요. 저는 부모님들을 실제로 만날 때마다 이 방법들을 실제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법들을 양육에 적용한 부모님들이 더 침착하게 아이들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하게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 실수한 나에게 괜찮아 라고 토닥거리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아이를 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한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실수할 수 있지만 괜찮아 라고 토닥거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발달심리학자 유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을 보시면 아이박사 하나박사 온라인 상담실 링크가 있어요. 아이 발달이나 양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